자, 102페이지에 있는 요 조문 하나 또 보고 갈게요. 등기가 신청이 되면 언제 접수가 되며 언제 효력이 생기는가, 요 조문 또 시험에 나오고 있으니까 보셔야 돼요. 자, 6조 1항 2항인데요. 1항에 보시면 등기 신청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저장이 접수다라는 거예요. 저장되는 게 접수다. 그리고 2항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입니다. 마친 경우에 그 등기는 조금 전에 보셨죠? 접수한 때부터 효력 발생하는 걸로 이렇게 소급합니다. 이따가 등기 절차를 보면서 제가 한번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마친 게 완료하는 거고요. 교합이고 이런 용어를 써요. 어쨌든 등기가 마치면 그 완료한 때부터, 마친 때부터 효력을 발생했었는데 지금 2항 규정이 2011년 10월 달에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개정되면서 이게 신설이 된 겁니다. 2항 규정은 신설. 그래서 완료하면 완료한 때가 아니라 접수한 때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소급이요. 접수한 때로 소급해서 효력을 발생한다는 규정. 이걸 이제 두게 되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시점이 당겨지게 됐죠. 이 접수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였어요? 저장이요. 그래서 이거를 조문대로 저장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라고도 나왔고 1항에서 우리 보셨다시피 접수가 저장이니까요. 저장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도 같은 말이니까 그렇게 바꿔서도 출제가 됐다는 거죠. 일단 봐두셔야 되는 그런 기본 조문입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효력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14회 때 문제. 자, 옳지 않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거를 골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옳지 않은 것, X를 찾아라는 거죠. 등기에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있던가요? 당연하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등기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186조 얘기하시면 되겠죠. 우리나라에는 등기에 대항제 효력이 있죠. 이거 맞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돼 있을 때 그 등기 명의자는 여기서 아까 사례 갑을 중에 누구요? 을은 이 말입니다. 을은 제3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이 되는 건데 전소유자 갑에 대해서도 추정력을 주장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틀렸고 등기에는 점유적 효력 아까 있었죠. 요거 있었어요. 근데 없다 그래서 틀렸네요. 등기에는 공신력이 아까 우리 등기 효력에 순물대추 점형에 공신력이 없었잖아요.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다 보시면 돼요. 효력에서 없었으니까 공신력 부정된다가 맞죠. 이게 맞습니다. 등기에는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었죠. 아까 순위에 대한 조문도 보셨고요. 그래서 뭐 X를 다 골라라 그랬으니까 기역, 디귿, 리얼, 비업. 그래서 기역, 디귿, 리얼, 비업. 정답은 1번이겠네요. 1번. 기역, 디귿, 리얼, 비업. 자, 그 다음 등기 효력에 대한 문제를 또, 여기 대표 문제인데요.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1번에 지금 세 줄이나 나와 있는데 일단 이게 읽기 힘들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뭐가 보이셔야 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다 보여드릴 겁니다. 요거 무효 등기 여기 보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유형이 줄이 바뀌었습니다만 유형. 아, 무효 등기 유형 얘기하는 거군요. 그럼 아까 저하고 노란색으로 제가 보여드리면서 그 6가지는 무효고 나머지는 유효다 이렇게 하자 그랬죠. 그 6가지가 뭐였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다시 떠올려 보세요. 관할 위반한 등기, 등기 사건이 아닌 등기, 위조한 계약서에 의한 등기, 가장매매에 따른 등기, 표제부 유용한 거, 그리고 허가구역 중간성의 등기. 그 안에 무효 등기 유형이라는 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효하다. 아, 맞군요. 지금 문제는 옳은 거 골라라. 옳은 거 나왔죠? 바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석이 되고 포인트를 알고 계시면요. 지문 다 안 읽어도 정답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문제를 풀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여기 바로 정답이고요. 실전이면 정답이 나왔는데 뒤에 걸 왜 읽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야 됩니다. 실전이면. 근데 우리는 지금 훈련하고 있으니까 다 훈련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빨리 보이셔야 됩니다. 건물 멸실, 신축 건물, 유용. 즉 이거 서로 다른 건물이니까 표제부는 유용하는 거 안 된다 그랬죠? 무효. 그래서 아까 6가지 무효 등기에 표제부 등기는 유용해도 무효다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이면 갑이 보존등기 하겠죠. 미등기니까 보존등기 하는데 갑이 소유하니까 최초의 소유자 갑이라는 뜻이잖아요. 갑이 보존등기하고 매수인 을이 이전등기 하겠죠. 그런데 등기부에는요, 을이 바로 보존등기 해버렸대요. 매수인이 바로 보존등기 한 거죠. 그러면 앞이 빠졌어요, 중간이 빠졌어요. 지금 앞머리 갑이 해야 되는 보존등기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걸 앞머리모 머리두자, 그래서 모두생략이라 그러죠. 모두생략은 모두 생략됐다는 뜻이 아니고 한자말이에요. 앞머리모 머리두, 앞부분이 생략됐다. 그러면 등기부에서 중간이든 앞이든 생략이 되면 전부 탈세 목적이라 처벌은 하지만 이들의 갑을 간의 거래 자체가 부정될 이유는 지금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래는 유효하고 을 거는 맞고 등기는 을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세금만 낸 거 처벌하는 것이지 거래 부정하는 건 아니라서 등기는 써도 된다 해서 유효죠.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습니다만 실전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아요. 이게 모두 생략이라는 느낌이 오시면요. 매수인이잖아요, 얘가. 매수인이 바로 보존등기 한 게 갑의 보존등기를 생략하고 을이 보존등기 했으니까 앞이 생략됐다, 모두 생략등기라고 딱 느끼시는 순간 아까 저하고 체크했던 무효등기 6가지 없었죠. 그러니까 유효 이렇게 빨리 보이셔야 되죠. 일일이 생각하다가는 시간 굉장히 잡아먹는다니까. 지문이 다 길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거는 유효 이렇게 빨리 보이셔야 되고요. 4번. 자, 그런 차원에서 객관식을 푸셔야 돼요. 증여 매매하는 순간 아까 6가지 없었죠. 유효 그러시면 돼요. 이거 잘한 건 아니고요. 탈세 목적으로 이렇게 원인 불일치를 하기 때문에 처벌은 해요. 하지만 증여해도 을거, 매매해도 을거 맞으니까 그냥 등기는 쓰고 탈세 부분을 처벌은 하겠다. 그 논리로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판례 일관된 태도죠, 그게. 문제가 있는 거 처벌은 해도 거래가 부정될 이유가 없으면 등기는 그냥 써도 된다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죠. 자, 뭐가 보이시죠? 허가구역, 중간 생략등기. 딱 보는 순간 무효 나와야 되죠. 아까 무효 6가지 중에 마지막으로 공부하신 거니까. 다 틀린 거 다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시죠. 22회 때 문제. 한필 토지 전부에 대해서 이미 소멸한 전세권 등기가 존재하고 있대요. 아직 안 지었대요. 그러면 다른 전세권 설정 등기를 수리하지 못한다. 이거 맞죠? 이거 뭐였어요, 이게? 형식상 먹어준다, 자리 차지하는 힘이 있다,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이 사례만 똑같이 3번 냈다 그랬죠? 그 중에 한 번입니다. 자,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 등기에 인정되고 표제부 등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자, 추정의 대상에 대한 대표 판례, 권리, 원인, 절차였죠. 권리 추정한다. 그 다음에 이거 표제부 등기는 사실을 나타내죠. 표시. 다른 말로 사실. 이건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맞는 거죠, 이게. 권리 추정, 여기 없습니다만 원인 추정, 절차 추정도 하고 사실 추정하는 건 아니야라고 한 거니까 맞는 거죠. 소유권이 등기가 되어 있을 때 그 등기 명의는, 자, 아까 사례에서 누구예요? 갑을 중에 을은 이전 등기 됐대요. 갑을 간에. 을은 갑에 대해서도 자기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추정력이 미치는 거죠. 그래서 맞고요. 좀 틀린 게 아직 안 나왔죠. 자, 4번. 동일 건물에 대해서 동일인 명의의 중복 등기가 됐을 때 후등기를 기초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됐을 때 후등기가 유효하다. 지금 보존 등기가 중복이 됐다는 건데요. 이 22회 때 문제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이게 22회 때 문제, 이 문제가 사실 충격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게 4번 지문이.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중복 등기 정리 문제인데 우리 30문제를 치는 법무사 등기법 시험에도 중복 등기 정리 문제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요. 1차 객관식 시험에서. 그런데 우리 중개사 시험 12문제밖에 안 되는 그 중개사 시험에서 중복 등기 정리 문제를 처음으로 냈던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 시험 범위 아니라고 아예 공부도 안 했고요. 그런데 이걸 내버렸죠. 그것도 정답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틀리라 이렇게 낸 거나 마찬가지라서 이의제기 들어가고 그때 막 난리가 났었는데 안 받아줬었거든요. 어쨌든 그 이의 신청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그것도 이유도 없이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의 신청 가는 상황이 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교수님 제가 한 문제 지금 걸렸는데요. 좀 이거 구제 뭐 이의 제기할 게 없을까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해마다 발생하는데 제가 늘 통계 말씀드리죠. 해마다 한 문제 차이로 불합격하시는 분들이 평균 8,000명 있습니다. 평균 8,000명. 근데 요즘은 더 응시자가 늘어나셔서요. 한 10,000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라고 뭐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금부터 시험 준비하셔야 됩니다. 시험 준비. 막연히 공부하지 마시고 항상 문제가 어떻게 풀려질까를 고민하시면서 하셔야 되고요. 필요한 거 수시로 자꾸 안겨 주셔야 돼요. 전 과목을 골고루 하셔야 됩니다. 뭐 아직도 뭐 1차 먼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지금 2차 때문에 떨어지는 출제 경향이 지금 2년 전부터 생기고 있기 때문에 2차 미루시다가는 장수하실 수 있습니다. 장수. 그러니까 지금부터 골고루 하셔서 안정적인 점수로 민법 100점 안 맞아도 돼요. 학교를 100점 안 맞아도 돼요. 전부 다 뭐든지 100점 필요 없어요. 안정적으로 점수 맞을 수 있도록 골고루 이렇게 준비 차근히 해가시면 뭐 자연스럽게 합격하십니다. 굳이 얼굴이 초췌할 필요도 없어요. 꾸준히 그거 반복하면 된다니까요. 7, 80% 계속 반복되는데. 자, 어쨌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보존 등기가 중복됐다고 나왔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1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 값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1월 10일 날 됐는데 뭔가 착오에 의해서 또 보존 등기가 또 만들어져서 등기부 또 만들어진 거예요. 이렇게 2월 10일 날. 그럼 이게 선등기라 할 수 있고 이게 후등기라 하면요. 먼저 된 등기가 무효면 이것도 무효죠. 갑이 무효면 이것도 무효지.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등기가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이미 1부동산 1등기 성립한 거죠. 그러니까 뒤에 거는요. 실체적이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무효입니다. 이거. 보존 등기는 선등기 유효면 후등기 100% 무효라고요. 두 개의 등기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간단한 거 하나 지금 보시라는 건데요. 보존 등기 중복돼 있을 때 후등기를 기초로 뭔가가 더 많이 달려 있대요. 그럼 후등기가 유효다? 보존 등기 중복은 무조건 먼저 된 게 유효고 뒤에 거는 무조건 무효라고요. 근데 후등기 유효라 그래서 틀린 거예요. 틀린 거를 골라라에 정답으로 이렇게 나와버렸죠. 근데 이왕 보신 김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이제 우리 등기 실무관들도요. 등기소에 있는 등기 실무관들도 이 규정이 너무 복잡하고 산만해가지고요. 이거를 찾아보고 해요. 찾아보고. 규정 찾아보면서 막 이렇게 문의해가면서 해요. 등기관한테 문의하다가 등기 실무관이에요. 등기관도 모르면은요. 법원 행정처에 직접 질의해가지고 답변을 얻으세요. 그 질의한 답변을 모아둔 게 선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선례 중에 좀 이론화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예규라는 걸로 만들어둬요. 등기 예규라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규는 현재 한 2,000개 정도 있고요. 등기 선례만 해도 10,000개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거 다 공부해야 되는 시험이 법무사 시험요. 그러니까 법무사 시험은 그런 거 하나하나 일일이 구체적인 케이스 선례 예규까지 판례 규정과 판례는 기본이고 예규 선례까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제 사법시험 준비할 때 선배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사법시험 계속 못 붙으니까 법무사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갔다가 등기법 때문에 안 되겠다 하면서 그리고 포기한 물론 합격하시는 선배도 있지만 등기법 때문에 포기하신 분들 꽤 많았었거든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아주 간명하게 제가 해드릴게요. 굉장히 복잡한데 핵심은 이거예요. 핵심은. 지금 보존 등기 중복이잖아요. 여기는 이전 등기 중복. 그래서 예를 들어서 2번 등기, 3번 등기, 4번 등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소유권 이전 등기 값 이렇게 있다 칩시다. 전 등기가 있고요. 여기가 진행됐어요. 그럼 여기 2번이 있고 3번 소유권 이전 등기